네, 안녕하세요. 유리자산운용 박정환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증시 리뷰 및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미나는 피데스 자산운용 현지법인과 연결하여 진행은 현지법인 대표이신 김용환 대표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진행 중에 채팅창을 통해 베트남 관련 질의사항을 올려주시면 세미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유리자산운용 박정환입니다. 베트남 VN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자로 1660포인트를 이제 기록하는 걸 보고 제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 연초 대비해서 약 29%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는 차익 실현 때문에 일부 하락하긴 했지만 17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4월 이제 관세 이슈 이후에 약 6개월간 강세 국면에 진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내년 9월에 FTSE EM 지수의 편입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리서치 자료들도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베트남 현지 상황과 전망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마이크를 김용환 대표님께 넘기고 베트남 시장 리뷰 및 전망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피데스 자산운용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용환입니다. 올해 초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만나뵌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약 9개월 만에 다시 만나뵙게 됐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에서 요즘에 베트남 증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증시 동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입니다. 9개월 누적 경제 지표 굉장히 견고하게 잘 나왔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7.9%, 물가는 이와 반대로 안정적으로 3.3% 상승이 나왔습니다. 소매 판매의 경우에는 이 1억 소비 시장의 힘을 보여주면서 9.5% 대략 10%에 달하는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이 이외에도 이 미국의 무역 위협에도 불구하고 수출이나 수입 모두 두 자릿수대 좋은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 성장률입니다. 경제 성장률 3분기 8.2%, 9개월 누적으로 7.9% 나왔습니다. 2025년 올해 연간 8% 달성이 무난해 보이고 경제 4분기 성장률에 따라서 올해 정부 목표인 8.2에서 8.3%까지도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것 같습니다. 이 경제 성장률은 얼마 전에 OECD에서 발표한 글로벌 주요 국가들 성장률의 중국이나 인도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베트남 정부에서 2026년도 경제 성장률 목표를 발표를 했는데 내년에는 최소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부의 가장 큰 제1의 목표가 경제 성장인 만큼 장기적으로 고성장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물가와 금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정부의 제일 목표가 경제 성장인데 이 정부가 이 높은 GDP 성장 목표를 제시하면서 물가를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베트남 정부의 연간 CPI 목표가 4%인데 2025년부터 4.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이유는 이 CPI 구성 비중 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료 가격이 안정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9개월 누적으로 물가 상승률 3.3% 정도만 나왔고 이는 뭐 거의 10년 가까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예금 금리는 현재 수준에서 몇 달간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 말과 비교했을 때는 요 예금 금리가 거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베트남 내국인 투자자들의 대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역 수지와 FDI인데요.
이 9개월 베트남 무역수지 흑자는 약 170억 불을 기록했습니다. 이 미국 관세 우려에도 수출이나 FDI 두 개 다 지금 견고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이 베트남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에 대한 디테일이 아직까지는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재료의 국산화 비율이 향후 항목별 관세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러한 결정은 향후에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인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환율입니다. 환율은 올해 9개월 3.5% 상승했습니다. 선진국 통화 대비 좀 약세를 보였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의 관세 위협이나 그리고 두 번째는 수입의 증가, 이제 수출이 16% 증가하는 동안 수입이 19% 증가했기 때문에 이게 좀 환율을 밀어 올리는데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외국인 간접 투자, 즉 이제 ETF나 이제 주식 금융상품 투자 자금들이 유출되면서 이제 환율 약세가 보였던 걸로 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동달러 환율이 현재 수준 내지 지금 뭐 소폭 강세로 조금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글로벌 환율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현재 수준 내지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일단 첫 번째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외국인 순매수의 유입, 그러니까 증시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이 기대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베트남 정부가 최근에 금이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이 환율이 다소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시입니다. 베트남 증시 올해 글로벌리 가장 많이 오른 시장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올해 베트남 증시의 핫 이슈가 이 FTSE 신흥국 격상 이슈인데 10월 8일 날 FTSE 신흥국 격상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지수가 1760포인트 연초 대비 거의 4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미국 증시가 조정받은 것과 그리고 어제부터 이 베트남 정기국회가 개회가 되면서 이 국회발 불확실성을 좀 경계하는 매물들이 출회되면서 어제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증시 밸류에이션입니다. 현재 블룸버그 12개월 포워드 P는 대략 한 14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평균치, 여기 좌측 아래 표를 보시면 15배에서 17배 정도가 역사적인 평균값인데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역사적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 이외에도 버핏 지수, 이제 GDP와 시가총액을 비교해 놓은 지표도 현재 베트남은 대략 70% 수준으로 다른 선진국인 한국이나 미국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외국인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은 2023년부터 210조 동 이상, 그러니까 한화로 원화 23조 원 이상을 매도, 시장을 이탈하면서 지수에 꾸준하게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2026년도 1분기부터 이 FTSE 신흥국 자금을 필두로 해서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시장 수급 개선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8개월 누적 신규 증권 계좌 개설 건수는 145만 건으로 2024년 전년 동기 대비 한 3에서 4% 정도 증가했습니다. 총 계좌 개설 건수는 현재 1,070만 개로 10년간 약 6배 증가했고 현재 전체 인구의 약 10% 수준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식 인구 팽창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전망입니다. 전망 같은 경우에는 대외 요건하고 대내 요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대외 요건 첫 번째로 미국 금리입니다.
올해 미국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올해 연말까지 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베트남 증시는 이 페드가 금리를 인하하는 국면에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대외적인 금리 요건은 올해 내년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현재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감세 연장이나 공공투자 확대와 같은 재정 확장 정책과 정부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니, 정부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통화 완화 정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이 글로벌리 이제 미국의 저금리와 약달러를 유발할 수가 있고 이러한 기회는 비미국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대내 요인입니다. 앞에도 제가 여러 번 드렸지만 이 베트남이 FTSE 신흥국으로 공식 승격을 했습니다. 내년 3월 달에 중간 리뷰를 거쳐서 2026년 9월 달에 정식 편입될 예정이고요. 조금 낙관적으로 봤을 때는 최대 100억 불 규모의 이제 그 EM을 추종하는 자금들이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장기적으로 모건 스탠리 신흥국 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적인 절차가 정부 차원에서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2030년도까지 모건 스탠리 신흥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중앙청산소 설립, 그리고 외국인 지분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의 경제 성장을 위한 개혁도 1986년 도이마이 정책 이후 가장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로 이 베트남 정부가 국영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민영기업 육성 정책을 공식화를 했으며 증시 발전에 필요한 정책적인 결정도 과감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베트남에 지금 지낸 지 어언 10년이 다 돼가는데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작년에 이제 요 또럼 당서기장이 작년에 취임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의사결정이 확실히 빨라지고 타이트해지는 게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들을 좀 종합하면 일단 대내적으로는 매크로 지표가 양호하고 기업 실적 전망 또한 견고한 상태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상으로 또 지금 과거보다 부담이 낮은 상태입니다. 이 이외에 지금 FTSE 신흥국 격상도 순항 중에 있고 미국 금리 인하도 증시에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수 2000포인트는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제가 간단하게 발표는 마쳤고요. 이게 한국 시간이 5시가 넘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제 Q&A 받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베트남 증시가 저항선이었던 1300포인트를 뚫고 1700포인트에 이제 다 와간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3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아까 보여주신 자료에서 포워드 PER은 약 14배 수준으로 1300포인트 시점이랑 이 밸류에이션 차이가 크게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게 에버리지 EPS 상승 때문인 것 같은데 본격적인 질문은 업종 전반적으로 EPS가 상승을 했는지 아니면은 이제 특정 업종이 이 PER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단은 업종 전반의 실적 증가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뭐 특히 소비 관련주, 그러니까 여행이나 관광, 리테일, 그리고 이제 금융주들의 실적이 좀 굉장히 상반기에 좋게 나왔었고요. 이를 비롯해서 대다수 업종의 이익이 두 자릿수 대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지 증권사가 추산하기로 호치민 거래소 상장 기업들의 상반기 이익 성장률은 20% 중반대로 추산이 되고요. 다만 이제 오일가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의 하락 그리고 국내 채굴량 감소 등의 이슈로 실적 감소를 겪었습니다. 근데 다만 오일가스 업종 이외에는 대부분의 업종이 10% 이상의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장표에서 그 최근에 투자하고 있는 이 주체에 대해서 제가 본 게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지수 상승을 조금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FTSE EM 승격이 이 자금 유입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해당 이슈가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됐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될지 이게 첫 번째로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과거의 이제 역사적인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투자가 늘어난 기간들은 계속적으로 조금 시장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지수가 많이 상승을 하게 됐을 때 개인처럼 이탈을 하게 되는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거는 좀 한 가지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 베트남 이머징 마켓의 승격 발표가 이번 달 초에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이게 지수 그 신흥국 지수에 바로 편입이 되는 게 아니라 내년 3월 달 리뷰를 거쳐서 내년 9월 달에 공식적으로 편입이 됩니다. 이렇게 텀을 두는 이유가 이 수급의 급격한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서 좀 텀을 두는 건데요. 과거 사례에도 이제 뭐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신흥국으로 격상이 됐을 때 6개월에서 1년의 시차를 두고 승격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이머징 마켓 자금이 베트남 증시에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기 이전의 상황인 거고요. 이러면 내년 1월 달, 그러니까 이제 중간 리뷰를 앞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이나 외국인 또는 이제 뭐 펀드들에서도 패시브 액티브 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또한 이 베트남 증시의 질적인 발전과 매크로 지표들을 감안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회수보다는 앞으로 유입이 강하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이 베트남 정부가 얼마 전에 디크리 245라는 이제 증권화법 관련 시행령을 발표를 하면서 이 베트남에 있는 기업들의 기업 공개, 그러니까 IPO를 굉장히 장려하는 이제 규정을 발표를 했는데 이 또한 이제 향후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으니까 불어난 유동성이 이 이머징 시장에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아마도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베트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 비중이 많은 반면에 외국인과 개인들의 투자 비중은 아직까지 그렇게 끌어올리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이 추세 상승에 긍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내년에 이제 VN 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게 이제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대표님 생각에는 내년 지금 보시는 이 가시적으로 이 티핑 포인트가 어디까지 보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시장이 올라간 게 이제 이 신흥국 지수의 격상 이벤트가 가장 큰 요인을 차지를 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이 EM을 추종하는 자금들이 지금 시장에 유입이 되기 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베트남 호치민 거래소의 시가총액이 400조 원이 조금 넘는데 2023년부터 20조 원 이상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의 매도 자체가 이 베트남 증시의 상승을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제 내년부터 이 외국인 수급이 이제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 이 베트남 증시의 수급이 상당히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달 초에 그 JP 모건에서 베트남 증시 12개월 이내에 이제 타겟 포인트를 2,000에서 2,200포인트까지 좀 줬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요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종합을 했을 때 저는 내년에 2,200포인트 이상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2200포인트를 내년에 저희가 볼 수 있는 베트남 시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이 설명해 주신다고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고요. 추가적인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미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다음 분기에는 더 좋은 결과로 다시 PT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뭐 좋은 상황에서 이제 세미나 진행해 주셨는데, 다음에도 더 좋은 그 베트남 시장을 가지고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년 지금 보시는 이 가시적으로 이 티핑 포인트가 어디까지 보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시장이 올라간 게 이제 이 신흥국 지수의 격상 이벤트가 가장 큰 요인을 차지를 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이 EM을 추종하는 자금들이 지금 시장에 유입이 되기 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베트남 호치민 거래소의 시가총액이 400조 원이 조금 넘는데 2023년부터 20조 원 이상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의 매도 자체가 이 베트남 증시의 상승을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제 내년부터 이 외국인 수급이 이제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 이 베트남 증시의 수급이 상당히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달 초에 그 JP 모건에서 베트남 증시 12개월 이내에 이제 타겟 포인트를 2,000에서 2,500, 2,200포인트까지 좀 줬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요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종합을 했을 때 저는 내년에 2,200포인트 이상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2200포인트를 내년에 저희가 볼 수 있는 베트남 시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이 설명해 주신다고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고요. 추가적인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미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다음 분기에는 더 좋은 결과로 다시 PT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뭐 좋은 상황에서 이제 세미나 진행해 주셨는데, 다음에도 더 좋은 그 베트남 시장을 가지고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